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번 논문의 제목은 이미지 바인드라는 이름의 논문이고요. 23년도에 CBPR에 게재됐고, 메타에서 네, 게재한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에 보게 되시면은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미지 한 장으로 많은 경험들을 함께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든 걸 보면은 어떤 해변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 뭐 파도의 소리라던가 어떤 모래의 질감이라던가 뭐 이런 뭐 영감 있는 뭐 시까지 뭐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미지의 바인딩 속성은 이제 비주얼 피처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통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페어링 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강아지 짖는 소리, 뭐 이 강아지 텍스트 이런 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냈냐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바인딩 속성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임베딩과 뭐 각 모달리티, 여기서는 이제 6가지 정도의 모달리티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이제 비디오 있고 오디오 있고, 그리고 설마라고 이제 온도 데이터, 그리고 뭐야 뎁스 깊이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만 얼라인을 시키면은 이제 나머지 임베딩끼리 이제 서로 얼라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디오랑 텍스트에 대해서 얼라인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제 서로 얼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웹 스케일, 그러니까 웹에서 얻어온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보게 되면 비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뭐 오디오 사운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데이터들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인 페어링 없이 이런 텍스트 오디오, 뭐 텍스트 뎁스와의 암묵적인 얼라이먼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클립과 같은 기존에 잘 만들어진 대규모 비전 랭귀지 모델로 초기화가 가능하고, 이제 약간의 추가 학습만 가지고 다른 모달리티에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미지 바인드는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제로샷 및 리트리벌 퍼포먼스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바인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스페셜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 그러니까 특정 모달리티에 대해서 학습이 된, 예를 들면 텍스트 오디오 이런 모델의 성능과 유사하거나 능가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통 임베딩 스페이스는 결국 다양한 이런 컴포지션을 태스크해서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요 학인지 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파도의 소리와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아래 나오지만 어떤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개소리만 주어주고 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뎁스는 이런 뭐 어떤 공간감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로 보입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뭐 랭귀지 이미지, 뭐 프리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와 함께 이제 신호, 언어적인 신호라고 하면은 단어나 문장들을 이제 같이 학습하게 되면은 뭐 클립처럼 제로샷이나 뭐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벌 검색과 같은 이런 태스크에 효과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비디오라고 하는 녀석들도 연속적인 이미지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뭐 랭귀지를 어떤 슈퍼비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나왔던 뭐 클립, 얼라인, 플로런스 같은 모델들은 이제 방대한 양의 이미지 텍스트 대조학습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쿠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글에서 만들었었나? 아무튼 그런데 뭐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스의 이미지 캡셔닝한 오브젝트 목적 함수를 추가를 함으로써 좀 더 뭐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 바인드라는 녀석은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제로샷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학습된 클립은 진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티처 모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통 임베딩 스페이스에 이제 아주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다국어 번역과 같은 태스크에서 학습된 적 없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매칭되어 얼라인되어 있는 그런 언어들의 특성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되고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방법론인데 방법론은 뭐 그냥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된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와 이미지, IMU는 뭐 어떤 운동 데이터라고 하는데 비디오랑 이렇게 이미지 임베딩과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 비디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미지의 연속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지라고 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 모달리티 쌍에 대한 그런 학습 없이 그러니까 IMU랑 텍스트 이러한 별도의 학습 없이도 우리가 위와 같이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IMU만 주어주고 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다던가 그러한 제로샷을 보일 수 있다고 여기서 제공을 주장을 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가장 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예시로 보면 뭐 가장 간단한 이미지 텍스트에서부터 뭐 오디오 텍스트, 이미지 뎁스 뭐 이런 녀석들이 있고 음, 진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인트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모달리티의 쌍으로 학습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디오, 오디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으면은 비디오, 오디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미지나 텍스트의 예시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클립에서도 이제 음, 네. 클립에서도 이제 뭐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거에서 제로샷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학습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미지 바인드는 텍스트, 오디오 이런 페어쌍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로샷 분류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노테이션적인 걸 보게 되면은 여기 I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그리고 M은 또 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텍스트에 방대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좀 흔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페어링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예시로 오디오, 뎁스, 서멀, IMU 요 녀석들이랑 이미지랑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각각의 인코더 F랑 G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미지와 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넣은 임베딩 결과를 이렇게 그냥 흔한 인포NC 로스를 통해서 여기 아래는 이제 둘이 알맞는 포지티브한 데이터쌍, 아래는 네거티브한 데이터쌍으로 구성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퍼러처 파라미터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소프트맥스의 비중,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의 데이터에서 그 컨피던스를 높게 설정을 할지 아니면은 좀 낮춰서 다른 것들도 내가 예시로 이제 다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줄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파라미터 값이고 뭐 J는 I끼리가 이제 동일한 샘플, J는 이제 다른 샘플, 네거티브한 샘플들입니다. 결국에 이제 그냥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과 같이 얘네 둘이 일치하게 되면은 가깝게 그리고 멀면은 다른 이그젬플이라 그러면은 멀게 하고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한 방향, 이미지에서 모달리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모달리티로 갈 때, 그리고 다른 모달리티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얼마나 잘 추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칭적으로 로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얘네가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랑 다른 모달리티 1, 모달리티 2 이렇게 각각에 대한 학습만으로 모달리티 1에서 모달리티 2로 제로샷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예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제안의 적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되게 바닐라한 구현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인코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랑 비디오는 이제 동일한 VIT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랑 텍스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클립의 기본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뒤에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오디오나 서마 뎁스, IMU 또한 거의 다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VIT를 통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종의 스펙트로그램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VIT에 통과를 시키고 여기도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채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온도나 그 뎁스 이미지 경우에는 단일 1채널짜리 그런 이미지 취급을 해서 이제 VIT를 통한 인코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어떤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기 위한 마지막에 어떤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추가를 해서 이제 이를 정규화한 다음에 어, 인포 NCA 로스에 활용을 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상으로 뭐 오디오 셋, 뭐 선 RGB-D 뭐 이런 각각의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고 보게 되면은 뭐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뎁스, 이미지 서마, 비디오 IMU 그러니까 다 이미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달리티가 묶여 있는 이런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다른 VLM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전 학습된 오픈 클립이라는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런 녀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달리티의 경우에는 뭐 그 각각의 조금 더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VIT-B, VIT-S 여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작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위에는 조금 더 큰 거를 사용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의 경우에는 프로즌하고 나머지는 업데이트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이씨.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첫 번째 학습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emergent 제로샷 class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mergent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학습시킨 적 없던 페어쌍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 이미지와 연관지어서 학습을 했는데 뭐 오디오랑 뭐 서마를 이렇게 클래스픽 제로샷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emergent라고 결국에 학습 과정 중에 보지 못했던 텍스트와 네,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와 다른 모달리티 간에 잘 얼마나 매칭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여기 오디오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어오고 주어지면 강아지를 얼마나 잘 뽑을 수 있는지 강아지 영상이 들어오면 강아지를 얼마나 잘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입니다. 결국에 이 논문 자체가 이머전트 제로샷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론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바인드와 어떤 페어한 비교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 오디오처럼 이게 좀 슈퍼바이즈드된 특정 모델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서마나 뎁스 같이 약간 비주얼 라이크한 모달리티의 경우에는 클립 모델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뭐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요게 아마 이미지이고 요게 비디오, 오디오고 이게 뭐던 서버는 뎁스는 아무튼 이미지 바인드가 비밝기 네, 이미지 바인드가 좋고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클립에 통과시킨 그냥 녀석인가 텍스트 페어드가 이제 아마 이러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시켜놨던 그런 녀석들입니다. 이런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특정 모달리티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된 모델과 비교해도 우선 성능을 보이면서 이런 오디오나 어, IMU와 같은 비시각적인 그러니까 비주얼 라이크 하지 않은 모달리티에 대해서 강한 얼라이먼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래에 쓰인 건 데이터 셋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제 사전 연구와 비교를 하는데 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제 사전에 연구에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는 게 있고 또 AVFIC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하는데 위에 있는 녀석은 이 어떤 지도학습된 모델이고 얘는 좀 자동적으로 수집된 이런 페어쌍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지식은 없어서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각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제로샷 텍스트 오디오 리트리버이랑 검색이랑 분류 태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위에는 데이터셋이고 아래는 모델인데 각 2배의 성능을 보이고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이 성능이 비교적 제일 좋게 나와야 되는데 나름 근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것처럼 이렇게 슈퍼바이스 된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 페어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이 나왔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어링이란 게 데이터를 페어링 네, 시킨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죠. 네. 오디오랑 텍스트로 이제 페어링 시킨 데이터로 학습을 했음에도. 네, 아래는 텍스트 투 오디오랑 비디오에 대한 리트리벌 결과인데 이게 뭔 말인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V라고 하는 거는 비디오고 A라고 하는 건 오디오인데 이 이미지 바인드 오디오에 대해서만 텍스트를 주어졌을 때 오디오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오디오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오디오랑 비디오를 같이 학습시켰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성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오디오랑 비디오에 대해서 다 학습을 시킨 경우에는 여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높은 성능, 수치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성능 비교를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저 4번 테이블에서 그 비디오만 학습했다는 게 비디오 플러스 이미지를 했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오디오 플러스 비디오는 오디오랑 이미지 페어, 비디오랑 이미지 페어 이렇게 학습. 일종의 비디오를 여기가 저도 좀 살짝 헷갈렸거든요. 보면서 이게 뭔 말이지? 근데 뭐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땐 요거 오디오 하나만 쓰고 오디오랑 비디오를 동시에 썼다.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알아듣긴 했습니다. 이머전트가 지금 맨 밑에 이미지 바인드 쪽엔 X로 돼 있는데 저거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학습을 시켰기에 emergent 텍스트. 이거는 텍스트를 입력을 음, 해서 네. 오디오나 비디오를 찾는 네, 그런 테스트인가요? 태스크는 맞는데 네. 모달리티가 A랑 A 플러스 V라고 주어지니까 이게 그럼 사실 오디오랑 비디오가 둘 다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텍스트랑 오디오나 비디오 페어링은 없었던 게 말이 되는데 여기서 X라고 표시가 쳐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주장하기로 emerg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페어링 된 적 없던 모달리티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는 건데 맨 밑에 거는 페어링을 했다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성능이 가장 잘 나왔다. 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사실 오디오에 대한 그런 트리벌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텍스트만으로 오디오를 찾아줄 수 있다. 그냥 이거 그리고 근데 성능이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결국 다 얘기하는 게 페어링 없이, 그러니까 텍스트 오디오, 텍스트 비디오 페어링 없이도
텍스트만 주고 잘 찾을 수 있다면 다 요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긴 해. 밑에 얘기 봐서는 favorable 가 two methods that uses the stronger video라고 하는 것 같죠. 비디오를 해야 원래 성능이 좀 나오는 우리는 비디오 없이 오디오에 대해서 리트리버를 할 수 네. 있다는 것 같거든요. 다른 애들은 오디오랑 비디오랑 결합이 돼야지. 사실 비디오라 그러면 오디오가 같이 껴있잖아요. 네, 세트죠. 그 비디오가 없는 상태에서 오디오만을 스스로 리트리버를 할 수 있고 그거의 성능이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A 플러스 V에다가 emergent가 X로 되어 있는 건 좀 불가하긴. 요거는 아까부터 뭐 나왔었는데 한 개 찾아서 성능 리트리버에서 한 칸 모아 성능으로 그러니까 정답이 상위 5개, 그러니까 뽑은 5개 후보지 안에서 정답이 있느냐를 평가한 거예요. R이 리콜이고요. 아리스콘을 1, 5, 10은 탑 1, 탑 5, 탑 10 했을 때 사실 리트리버는 검색이니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10개 후보지 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검색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10개 안에 들어왔을 때 리콜이 얼마고 5개를 후보로 보여줬을 때 그 중에 정답이 있을 때 리콜이 얼마고 네. 다음엔 이제 퓨샷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퓨샷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바인드에 대한 어떤 뭐 레이블의 효용성을 검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미지 바인드에서 오디오랑 뎁스 인코더만 활용을 해서 얘네 둘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요 각각의 멀티 MAE랑 오디오 MAE라는 모델이 나오고, 얘네들은 별도의 슈퍼바이즈드 학습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된 모델이고, 여기서 보인 요 슈퍼바이즈드는 요 오디오 MA 모델의 추가적인 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파인 튜닝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대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이고, 이게 지도학습된 모델에 비해서도 이렇게 좀 이제 원샷이나 투샷 이전에는 대략 10% 원샷에 대비 뭐 10% 성능 대비를 보인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MA는 이미지나 뎁스,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이미지 바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여러 개의 모달리티의 임베딩을 넣어 놓는데, 결국 이 모달리티의 임베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계 사진이 있고, 철치가 뭐 교회의 종소리를 함으로써 이제 교회에 있는 뭐 이런 시계를 뽑아낸다던가, 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이제 천둥이 치는 그런 소리를 결합함으로써 뒤에 주변에 있는 날씨 배경이 바뀐다거나 하는 듯한 그런 연구이고요. 여기서 주장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클립 임베딩을 사용하는 비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바인드의 임베딩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이제 훈련 없이 그렇게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요 어떤 텍스트 기반 디텍션 모델인 요 데틱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이 이제 기본적으로 클립 베이스드의 임베딩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요 데틱이라는 모델에 이미지 바인드의 오디오 임베딩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개 짖는 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디텍션을 해준다거나 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얘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프리트레이닝된 요 달리2 디퓨전 제너레이션 모델, 그런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오디오 임베딩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녀석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째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국 이미지 바인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 임베딩을 이미지 임베딩과 얼라이먼트 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모달리티의 인코더는 고정을 한 상태로 이미지 인코더의 크기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를 주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크기의 인코더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이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아래는 뭐 여러 가지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뎁스랑 오디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뎁스는 어떤 시각적이나 공간적 정보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 오디오는 이제 시간, 시계열적이면서 이제 시각 데이터가 아닌 요런 녀석입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콘트라스티브 로스의 타우에 대해서 하는데, 런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학습 가능하게 설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픽스드 된 값으로 설정을 했을 때 각각 이러한 수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보면은 뭐 시간 정보냐, 뭐 시계열 정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컨트라스티브, 아니, 템퍼러처의 값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요 ESC에서는 성능 차이가 좀 되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요 프로젝션 헤드에서는 결국에 이제 임베딩을 클립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기 위한 각 모달리티의 헤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거 아마 리니어를 썼느냐?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를 썼느냐? 아니 어떤 MLP 스타일의 레이어를 썼느냐? 했는데, 뭐 ESC의 경우에 그냥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를 쓰는 게 좀 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ESC는 이게 오디오 데이터인 것 같아요. 썬디가 그거 데이터셋이 둘 다 데이터셋. 요게 이제 뎁스 아래에 있는 게 오디오. 전반적으로 이제 모달리티의 데이터셋에서 에포크 수가 늘어나면은 성능이 향상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어, 여기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전략을 좀 여러 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크로핑이나 컬러 지터 말고도 어떤 다른 논문들에서 제시하는 랜드 어그먼트라던가 랜드 이레이즈라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뎁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할수록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썬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성능 보였고, 오히려 이런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강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주면은 오히려 이제 성능이 반토막 넘어서 그냥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어떠한 썬D라는 이런 뎁스에서 어떤 스페셜 공간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뎁스 이미지 페어에서 뎁스랑 이미지에서 같이 얼라인드 된 영역이랑 그냥 임의로 서로 다른 영역을 툭툭 잘라낸 거를 봤을 때 얼라인 되지 않은 부분이 10%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즈드랑 달리 공간 정보의 불일치가 치명적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템포럴 얼라인먼트 오브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간의 얼라인먼트 성능 평가도 네,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어떤 시공간 정보를 맞출 때 비디오랑 오디오랑 이런 얼라인먼트를 할 때 더 성능이 1%라도 잘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오디오랑 뎁스에 대해서 뭐 어떠한 크기의 인코더를 사용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뎁스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 썬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아서 뭐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VIT를 사용을 하고, 오디오는 조금 더 큰 녀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된 이런 비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바인드를 평가하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지도학습 데이터에 대한 DIT랑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된 디노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이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요 셀프 슈퍼바이즈 디노 모델이 조금 더 요 이머전트 제로샷 성능에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머전트 제로샷은 순수한 이미지넷 성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 요 IN1K가 이미지넷에 대한 성능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그러한 이미지 바인드 그 이머전트 제로샷에 대한 성능인데 요 성능은 얘가 좀 더 떨어진다. 아무래도 DIT가 그 슈퍼바이즈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얘네가 얘기하는 이제 디스커션과 리미테이션으로 음, 이미지 바인드는 이미지 얼라인먼트만으로 이제 커먼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을 하고 이로 인해서 모달리티 간에 이제 보지 못했던 페어링에 대해서도 얼라인을 할 수 있는 이머전트 얼라인먼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추가적인 텍스트 오디오 IMU 등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요. 멀티모달 이제 이머전트 얼라인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제가 축약하다가 뺀 것 같긴 한데 이상입니다. 혹시 아까 위에 표에서 네.